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밤 8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토요일 1시 30분에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중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 우파 애국 진영에서는 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행사가 습관이 되면은 자기 만족하는데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규탄 집회를 하고 비장한 연설을 듣고 고함 지르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내가 애국운동 한 모양이다라고 자위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날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집회도 또다시 행사의 습관화에 의한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사퇴시키겠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중집회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싸워야 되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싸워야 되죠. 지금 조국 씨 딸 문제로 해서 고려대학이라든지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촛불 집회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의 호응이 없으면은 집회는 동력을 잃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사람. 세 번째가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라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역시 젊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조국 사태에서 그 딸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애국 집회로 연결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방공체제를 지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없이 그냥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흔히 많이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 박수치고 헤어지면은 이른바 확장성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마음을 흔들 것이냐, 국민의 마음을, 영혼을 흔드는 그런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집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단식 투쟁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식 투쟁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조국 사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국 씨가 그동안에 뭘 했느냐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법치 파괴, 법 미꾸라지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법률 기술자죠. 법률 기술자.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했던 사람. 뭘 했느냐. 그동안에 이 사람이 적폐청산이란 일대 숙천극을 벌리면서 뭘 했느냐를 낱낱이 캐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다른 장관 자리도 아니고 법무장관 자리에 앉혔느냐 하는 그 의도를 추궁을 해야 되죠.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혁명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사회개혁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회개혁이 뭡니까? 촛불혁명이란 말하고 결부시키면 사회혁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실무지휘관으로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아마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오늘 8월 21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그런 결의를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행동보다는 말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해요. 뭐 조로남불이란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의 조국이 오늘의 조국에게 명령한다. 사퇴하라. 이렇게 아주 근사한 이 프레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곧 과거 조국 후보자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러나 지금 특권으로 기회를 가로채고 부패 온상의 과정을 살아온 그런 경악스러운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정의, 좌파식 정의이다. 금수저로도 부족해서 그 금수저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장학금마저 가로챘다. 위장이혼, 정체불명 사모펀드, 35억 대출금의 정발, 본인과 일가족의 삶, 그 자체가 적폐 덩어리다. 저는 조국 후보자를 품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 몰락의 길을 자초한다고 본다. 조국 후보자의 잘못된 점을 가리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마디로 이제 스스로 더 침몰의 길을 재촉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점을 가리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은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쓰였군요. 조국 후보자의 잘못을 덮어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마디로 이제 스스로 더 침몰의 길을 재촉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우파 정치인들이 뭐만 나오면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던 소위 좌파 지식인이라고 할까, 유시민 씨, 김재동 씨 어디서 침묵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황교안 당대표는 아주 실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된다는 말입니까?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편향적이고 정파적이고 그리고 무능하고 제멋대로 하고 불법을 막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불법 백화점,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알고 세웠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이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모르고 세웠다면 이처럼 조국의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는 바로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사퇴해야 되지 끝까지 간다, 그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놓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정말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나 법무장관 해도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자리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함부로 세울 수 있는 자리들이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16명의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이 강행된 사람이 16명이나 나왔는데 그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인사검증을 그렇게 해서 국회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런 장관들을 마구 세웠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조국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한 행태들을 보십시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저걸 여기저기 다 넘나들면서 별별 되지도 않는 소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 실체를 알았으면 대통령께서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안 바꾼다면 우리가 바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꿔내도록 총력을 다 기울여서 정말 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바꾸겠다고. 대통령이 안 바꾸면 우리가 바꾸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은 황교안 대표가 국민에게 한 것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 이런 비장한 결의는 밝혔습니다. 이번 토요일 대한민국 살리기 범국민대회 투쟁집회를 갔습니다. 투쟁집회라고 했어요. 그냥 애국가 부르는 강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투쟁집회라고 했으니까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이 정부는 제멋대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폭정을 막아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무너져가는 것 보고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내주시고 제가 그 선봉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헌신하고 애쓰고 희생하신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이번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조국 씨를 낙마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싸우려면 혼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조직으로서 싸워야 합니다. 군대가 왜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이 있어야 사람이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조직이 있어야 인간은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조직을 하려면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의명분이 바로 교육입니다. 홍보입니다. 선전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그 전신, 새누리당 그 전신,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이고 집권 여당이면서도 대학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대학에 지부를 두지도 못했어요. 교육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설득시킬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이념 무장도 못하고 하니까 뿌리 없는 보수도 아니죠. 가짜 보수 역할을 하다가 추풍낙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뿌리를 확장시키려면 선전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조직의 결과물입니다. 이번에 제발 행사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강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